도내 주택시장이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 세력 투기 정황도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들썩이는 도내 부동산 시장 집중 취재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바다 조망으로 동해안 지역 아파트의 외지인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칫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부풀려 놓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설 곳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 들이닥친 전세난을 노린 대투자까지 성행하면서 두 발 뻗고 누울 곳 없는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올해 연중 행사로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4번에 걸쳐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내 주택시장이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 현상 등 도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선 들썩이는 도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웃돈 거래, 투기로 얼룩진 도내 부동산 시장을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대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양구 역사 예정지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일명 역세권입니다. 이 일대 토지 대부분이 전 현직 양구군청 고위공직자들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7월 사이 동서고속철도 최종 노선안 발표를 앞둔 시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동서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섰고 2016년 7월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일대 땅값은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선에서 30만 원 선. 여기 들어선다고 발표된 이후 땅값은 현재 1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시내는 군인 빠지고 체육협소 시내는 많이 내렸어요. 근데 거기는 3-4배 올랐어요. 거기 지금 100만 원 절대 팔아요. 강원도는 도내 전 현직 공직자 85명이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등 개발 예정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7개 시군 소속 공직자들인데 이들이 소유한 땅만 156필지나 됩니다. 강원경찰청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최근 5년간 이뤄진 토지 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21일 수사 현황을 공개했는데 첩보 등으로 얻은 단서를 통해 투기 의심 사례 6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8명과 LH 직원 2명 등 모두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에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가세해 도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춘천 지역 한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 분양권이 5억 3천여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보다 2억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된 겁니다. 또 원주와 속초 등에서도 1, 2억 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강원도 비규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이나 아파트 거래를 늘려놓음에 따라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억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인해 도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동해안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관광이 주목받으면서 바다 조망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몰리는 건데요.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인 것으로 조사돼 지역 부동산 투기와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분양한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평균 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는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즉 웃돈이 붙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신규 아파트 역시 대부분 1억 원대의 웃돈이 형성됐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까지 유입돼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안 지역에 수도권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릉은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덜한 동해안. 문제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투기로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 5,500건 가운데 30%가량, 같은 기간 속초와 양양 지역은 절반 넘게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이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초래되는 풍선 효과. 전문가들은 결국 가격 오름세를 부추기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합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지역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지역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저하되고 우리 지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되는. 이에 따라 지자체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우선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핀셋 규제 등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도내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지인을 중심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셋값 오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도 늘고 있는데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까지 속출하면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신시가지 인근의 한 아파트.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2억 3천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그런데 3월 기준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시세는 2억 2천만 원, 단 1천만 원 차이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불과 250만 원. 아파트가 밀집한 또 다른 신시가지는 아예 전세가가 매매가를 수천만 원까지 뛰어넘은 것도 눈에 띕니다. 전세가 상승 현상은 도내 주요 지역 아파트에서 대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은 80.2%로 전국 최고를 찍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주춤한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 전세 물건도 없고 전세 금액도 높고 그래서 지금 물량이 더 없는 거거든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더 주고 들어가는 지금 집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형성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은 품귀를 빚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면 이른바 갭 투자가 더욱 성행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치솟은 전세값에 과도한 대출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 투자. 이는 결국 매매값까지 더 높이는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여러 주택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집이 결국은 임대인이 그 은행에 상환을 못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세입자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지인의 투자가 몰리면서 왜곡되고 있는 강원도 부동산 시장. 틈새를 파고든 갭 투자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한 서민들의 집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1일 낮 12시 2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 1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민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 정책과 다르다고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고 발언한 건 정당한 행위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 죽은 야생 멧돼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인근 야산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방역대인 반경 10km 안에서는 7개 양돈 농가에서 14,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방역당국은 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홍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도내 발생지는 10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가 태장동과 흥원면에 각각 추진되고 있는 SRF 고형 폐기물 연료 공장 건립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원주시는 태장동과 흥원면에 각각 SRF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2곳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곳 모두 도로 사용과 인근 지역 악취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계획서 반려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양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연료 공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행동에 나섰으며 업체 측이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도록 완전 백지화까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춘천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올해 연중 행사로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올해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신동면과 강촌 일대에서 시작해 권역별로 4번에 걸쳐 나눠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첫 선을 보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커머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처음 시도한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존 집합형 축제에서 권역별 4계절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형 공연과 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막국수, 닭갈비와 관련된 굿즈 제작과 마임, 연극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 1,17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3주 뒤인 5월 6일부터 실시됩니다. 군은 5월 내 3차분부터 5차분까지의 화이자 백신을 배정받아 회차별로 585명씩 접종할 계획입니다. 고성군민 중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3,300여 명의 동의자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정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분위기 확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상가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월 재산세 부과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5월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일부 사업장에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기준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던 사업장에는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기 위해 75리터 봉투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됩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과태료 상향에 앞서 집중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젖을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춘천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가 상설화됩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마임과 인형극, 연극 공연을 매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공지교와 효자교사의 산책로에서 마임 공연이 펼쳐지고 매주 토요일 낮 2시에는 춘천 인형극장에서 인형극이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매주 일요일 낮 2시에는 공지천 야외 작은 무대에서 트로트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영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54회 단종문화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영월군 수성연합회와 군 서예협회 등이 참여해 단종문화제의 과거와 현재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단종문화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동해장학재단 장학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은 본인이나 친권자의 주소가 삼척시 도계읍으로 등록돼 2년 이상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대학생은 전학년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해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사진 등 디지털 매체에 담아 기록물로 남기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현재 지역 내 자연과 농산촌, 역사 문화 등 유형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옛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완성된 기록물은 모아서 사진전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예산 4,700여만 원을 투입해 모두 25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차량별 규모에 따라 대당 15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일 90일 전부터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원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 농업인을 위해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입니다.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서울 한가운데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남산타워. 부산 바닷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광안대교도 하루만큼은 잠시나마 그 빛을 멈춰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겁니다. 환경부는 주요 건물 100만여 개가 10분간 소등하면 이산화탄소 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입니다. 지구를 위한 10분. 여러분도 참여해보신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